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제목을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는 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고 천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돈이 뭐가 중요하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냥 내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라는 사람을 보고요, 귀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그게 맞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 인생에서는 누가 봐도 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나를 강하게 짓누르는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나를 돈 때문에 힘들게 하고 모욕 주었던 사건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반대로요,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의 인생사를 들어보면요, 또 그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돈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허무함을 알고 생각하고 괴로워했겠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천하다, 귀하다, 돈 노노노 이게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 나라도 저분처럼 인생을 살았다면은 돈 거릴 수밖에 없었겠다. 또 이분의 인생을 들어보면요, 아, 나라도 돈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인생을 살았겠다. 근데 참 재밌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막 사람들은 너무 물질주의다, 돈만 밝힌다 이러면서 욕해요. 본인의 살아온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요. 자, 그리고요, 또 이분을 보면서는요, 사람들은 또 막 욕해요. 거짓말하네.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가 궁핍하지 않으니까 돈 필요 없다 하는 거지. 아, 저 거짓말하는 거 저거 어떻게 하면은 벌 줄까? 골탕 먹일까?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체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겁니까?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천하다고 욕하시는 당신들도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처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돌이켜본다면은 결코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쩌면 또 다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 그 어떤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힐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요, 누군가 저를 힐난하고 욕한다면요, 그 안에서 저는 제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를 욕한다면, 그리고 비난한다면, 또는 모욕을 준다면, 그 안에서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단순한 이치예요. 저희가 때로는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 사소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연히 일어났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 모르는 사람은 TV 속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유튜브 속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우연과 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우연이고 정말 모르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이 우연은 필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철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해요. 어떤 꼬마아이가 꿈이 없었는데 TV를 보고 누군가가 레이싱 하는 거를 보고 나서 나도 레이서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매진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TV 속의 그 레이서는 과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비친 꿈을 찾고자 했던 나의 모습이 보인 거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치로 누군가 저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내 모습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리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 개념은요.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그럴 때는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내가 왜? 나의 어떠한 점과 상대의 어떠한 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까? 그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강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수강생분들 강의 진행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오미가 이렇게 붙어있는 명식이 있을 때 운에서 축토가 오거나 자수가 오거나 해수가 오면은 보편적으로 이건 이제 방합이라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방합을 깬다. 그리고 방합이 풀린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직 제가 그 원리를 왜 그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절에서 이제 공부할 때요.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공부를 할 때에는 노약자석에라도 앉아서 가라. 앉아서 가라.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감정은요. 첫째는 실망이었습니다. 야, 스님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 노약자분은 대체 뭔가 새파랗게 젊은 애가 노약자석에 앉아서 가는데 우리 스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노인분에게 결례를 범하더라도 내가 나를 소중히 아끼고 수련해서 더 많은 분들을 이끌 수 있다면 그리 해라. 네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겨라. 이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요. 내가 아무리 더 많은 분들을 이끌도록 공부하고 정진하고 매진을 해도 나의 공부는 끝이 없을 것이고 늘 부족할 것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되 노약자석에는 앉지 말자.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2번처럼 해가지고 그 노인분에게 그 순간 결례를 범하더라도 나를 소중히 아껴서 더 많은 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용인 될 수 있겠죠. 그 노인분의 희생도 값어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공부는 끝이 없고 그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면요. 결국에 제가 만약 노약자석에 앉았다면은 그 노인분께 대단한 피해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그럴 그릇도 안 되면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자만심에 찌들어서 아, 나는 훌륭하게 될 사람이니까 노약자석에 앉아야 되겠어. 노인분 죄송합니다. 나중에 많은 분들한테 갚을게요. 그거는 오만이고 자만이죠. 결국 저 단순한 이야기 하나도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나의 미래는 나 자신은 단정지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노인 한 분에게 피해 입히지 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제가 사오미 방합이 성립되어 있을 때 축토나 해자축이 오면은 방합이 깨진다 라는 거를 놓고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분들한테 상담받고 오신 분들 많으세요. 정말 저만 그런 건지 이게 유튜브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으세요. 대부분 명리에 대해서 대단히 또 박식하시고요. 네,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내가 어떤 분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은 말씀을 탁탁 쏘아붙이더라. 그리고 좀 불쾌하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 이유는 상관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아끼는 저희 수강생분들 보면요. 상관에 한 맺힌 분들 많으세요. 상관에 한 맺힌 분들이요. 네. 근데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귀하고 귀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툭툭 내뱉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상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희 수강생분들은요, 상관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할 때도 그 누구보다 신중하시고 대단히 깊이 있게 얘기해요. 툭툭 던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까? 내가 의도치 않게 항상 그래왔으니 이분들이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괴로울까? 고민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명료에 관심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상관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인성이라 그러죠?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다. 그래서 뭐 상관페인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자, 인성이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던 없던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귀하고 귀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상관폐인이 됐구나. 이건 여러분들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본인의 언이든 행위든 상관을 행할 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겠죠. 그게 상관폐인이잖아요. 자, 반면에 말을 툭툭 내뱉어요. 그러면서 난 츤데레야. 상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분은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상관폐인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전부터 쭉 말씀드려왔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더욱더 이제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앞선 영상에서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나의 생각이
행동과 나의 공적인 부분을 바꿀 정도로 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노비 아니잖아요. 네. 사노비, 공노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노비처럼 느껴질지라도 열심히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나간다면은 대단한 정승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겪는 일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가 이 명식을 봤더니 석 달 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장난도 그냥 장난이에요. 석 달 뒤 더 힘들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분한테 지금 너무 힘든 그 의미를 찾아드리고 이게 내 인생에서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봐도 길 지나가는 사람 그 누가 봐도 이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걱정돼서 연락드리면 그래요. 선생님, 저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서럽게 울겠죠. 하지만 그 의미를 찾고 나니 전혀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1억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 정도의 차이인데 1억 손실 보는 그 와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왠지 모를 막 웃으세요. 선생님 비웃지 마세요. 저 나중에 10억이든 100억이든 그만큼의 손실을 봐도 이제 웃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반드시 해낼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명리가한테 찾아갔더니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게 왜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니? 근데 석 달 뒤에 또 있어. 근데 지금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 한다 해. 아유 어떡하냐 네 인생이 그런 걸 받아들여.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절에는 다니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명리는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명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명리를 추구하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강의 때 드렸던 말씀 중에 일부도 이렇게 끌어갖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이 이제 병호일이다 보니까 네, 저도 역시 술을 강하게 추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죠. 네,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한 편 더 찍었어요. 내일 제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일 정말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저 요즘 가끔 화장실 갈 때 뛰어갈 때 되게 많아요. 저희 집 안에서요. 네, 너무 바쁘다. 그러면요. 오늘 찍어놨던 영상 내일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